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고 어제 밤도 별탈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별탈 없이 잘 지내는 동안 미국 시장은 돌아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 대신 많은 또 미국의 바이오 텍 회사들이 상승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혹시 제목 아세요? 제목? 방송의 제목. 미국의 FDA 국장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가 그 국장 바뀐 거를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왜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만 또 우리나라의 바이오텍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은 모습을 왜 보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미리 좀 대처하는 그런 좋은 방송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왜 우리가 FDA 국장이 치프가 높은 사람이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먼저 뉴스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네, 저 큰 스크린도 하나 좀 해주세요. 예, PD님 큰 스크린 안 됐으니까 먼저 그다음에 뉴스부터 먼저 띄워주시고 네, 작은 스크린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뉴스를 띄워달라니까요. 네. FDA의 신약 심사센터 신임 국장에 리처드 파즈두가 임명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뉴스가 방금 나올 텐데 그러면 이게 좀 무슨 뜻이냐? 왜 남의 나라에서 요즘에 별로 기분도 안 좋은 미국에서 왜 FDA가 이 임명을 했느냐? FDA가 임명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포인트. 그다음에 누구냐?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을 임명했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에 임명했냐? 온콜로지. 암 관련된 치프 높은 파주도를 임명했답니다. 전임 FDA 그 암센터의 신임 국장에는 조지 티드마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티드마시. 예. 이 사람이 사임을 하고 FDA의 CDER 파트에 CDER 파트는 신약 심사센터입니다. 신약 심사센터. 신약을 심사하는 센터에 신임 국장으로 리차드 파수두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FDA 총국장 마티 맥커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수두는 혁신적 규제자이자 현대화 비전의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네, 딱 요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리차드 파즈드라는 사람은 FDA 재직을 26년 했고 암 치료제의 심사의 혁신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가속 승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Accelerated Approval. 가속 승인 경로 확대 및 암 치료제 라벨링 접근성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뭐 예를 들어서 GLP-1 관련해서 마운사로나 뭐 위고비나 기타 등등 이런 약들과 관련해서 가격은 인하됐습니다만 릴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ADC 관련된 회사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무슨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뭐 또 펩트론도 있고요. 많습니다. 암 관련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온콜로지, 소위 말해서 암 관련 신약에 굉장히 패스트 트랙, 소위 말해서 신속 승인을 더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신임국장에 임명이 됐다라는 것은 미국의 바이오 종목들이 앞으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이 코스피와 상관계수가 0.82인데 다시 말하면 코스피가 100% 올라가면 코스닥이 82%는 올라가는 게 과거의 데이터였는데 요즘엔 그러지 못했죠. 코스피가 77% 올라갈 때 코스닥이 33%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바이오주들이 조금 움직여야 되는 거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2차 전지를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매기가 좀 확산이 돼야 된다.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텍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 FDA 신약심사센터의 신임국장에 리처드 파스더가 임명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뉴스다. 그러나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남들이라는 건 그냥 뭐 차트 보고 투자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오늘 뭐 제가 다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 한미약품도 좋고 뭐 바이오텍 회사들이, 제약 바이오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FDA 신임 국장에 이런 분이 소위 그 뭐냐 임명됐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예. 우리 한경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성민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제가 또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미국의 바이오 섹터 종목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 좀 올려보세요. 예. 제가 이제 가져온 거 바이오 섹터 어저께 어떻게 움직였는지, 물론 뭐 지금 벌써 11시 33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다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느낌적으로 보면서 어저께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좀 괜찮았구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GLP-1, 소위 말해서 위고비나 마운자로 관련된 이런 약품들이 이 소위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가도 인하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경규용 뭐 그 소위 말해서 GLP-1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을 이제 뭐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한미약품도 하고 있고 뭐 일동제약도 하고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또 플랫폼 회사들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테마적인 걸까요? 이미 테마적인 건 아닙니다. 벌써 GLP-1, 마운저럽나 위고비가 나온 지가 벌써 조금 보태서 한 3년 정도는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벌써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우리나라에 마운자로가 들어온 지가 한 몇 개월 돼서 일반 국민들이 네가 BMI가 뭐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예전에 쓰지도 않았던 용어를 써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 GLP-1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왜 이게 약가가 인하되는데도 불구하고 릴라의 릴리는 왜 소위 그 신고가가 가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그 소위 그 보험을 뭐 의료 체계
아무리 훌륭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가보험을 통해서 온 국민들을 지원하는 이런 의료 체계에서의 적자는 적자가 좀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마운저로를 맡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운저로를 맡든 간에 이런 것들이 약가가 다운되면 우리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운저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 빼는 약이다. 비만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당뇨에도 좋고요. 고지혈증에도 좋고요. 고혈압에도 좋고요. 지금 치매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고요. 신장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고요. 신장, 콩팥. 그래서 거의 뭐 만병통치약급 치료제로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을 정도로 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자리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들어서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80대 90대 조금 나이 드신 뭐 할아버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라고 되면 고혈압과 당뇨로부터 그만큼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 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하는 그때 가서 보험 수가 급여에 포함되는 그런 약들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500만 원어치의 마운저를 먹으면 나중에 그것이 5천만 원, 5억어치의 효과가 있을 거니까 정부에서는 이 약을 밀고 있는 겁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도 이 그 고혈압 및 당뇨 약을 매일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럴 수 있고 그것들이 사실은 또 다른 병을 유발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운저로나 위고비 GLP-1은 사실은 살 빼는 약이다 라는 것보다는 온 몸을 다스리는 약으로서 이 미국 정부나 또 기타 유럽에서도 굉장히 향후 건강을 망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오히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의료비 지원에 들어가는 세금을 결국에는 줄일 수 있는 약이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웃기고 당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현명아님은 오늘도 멀티 주식 기대합니다가 아니라 저기 그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한유화. 그렇게 좋은 주식 가지고 계시면서. 예. 그 다음에. 예. 네.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 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리진님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FDA 국장이 바뀐 것은 암 관련 회사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바이오 주식이요. 사실은 금리 인하에 가장 센시티브한 가장 민감한 섹터 아닙니까?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60에서 7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예, 그 뭐 여전히 뭐 할 거고 오늘도 할 겁니다. 그러나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것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 뭐 당연히 좀 그 유치한 얘기로 뭐 유치하다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유치한 얘기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다. 둘째, 미국의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사실은 바이오 섹터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논리죠. 세 번째, 코스피는 77%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33% 올라가서 너무 격차가 크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는 0.82다라는 거. 넷째, FDA 국장이 바뀌었다. 예, 국장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 파즈도입니다. 파즈도. 이름이 바뀌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가속화된 승인의 선구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면 빨리 승인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생각에는 바이오텍, 우리나라 바이오텍도 정말 볼만한 타이밍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방사선 의약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요 방사선 의약품 뉴스 있어요. 방사선 의약품 항암 게임 체인저 될까? 요거 뉴스 한번 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오고 방사선 의약품 항암 게임 체인저 될까? 요 뉴스를 하나 딱 띄워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제 쪽으로 좀 넘어와 주세요. 한국경제TV에 계신 분들 다 좋은데요. 네, 제 쪽으로 제 주소를 좀 주세요. 여기다가 제 주소를 좀 주세요. 넘어와 주시라고. 네. 거기 계셔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상관없는데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 채널로.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 방사선 의약품 항암 게임 체인저 될까? 네. 이거 우리는 이제 ADC 너무 맨날 봤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방사선과 의약품은 일단은 상당히 생소한 조합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빅 트렌드가 이 게임 체인저라고도 나오잖아요. 빅 트렌드가 방사선 의약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사선 의약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1982년도에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그 방사선 쪼이고 지금도 쪼이고 있고 너무너무 안 좋고 머리 빠지고 그런 거잖아요. 왜 쌍팔년도 방사선 의약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죠. 그게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펩타이드나 항체 등 표적 물질에 결합하면 방사선 의약품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활용해서 종양을 치료하는 개념은요. 사실은 180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양에 방사선을 빔을 쏘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발전한 거죠. 그렇죠? 이게 흡수율하고요. 체내 유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사선 동위 원소하고 펩타이드 뭐 항체 기반의 의약품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빅토라는 아주 유명한 이게 어딘가 잠깐만요. 플루빅토가 어디더라? 이게 머크인가? 아니면 노바티스. 죄송합니다.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라고 있어요. 플루빅토. 요게 이제 말기 전립선 암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플루빅토라는 건데 요거를 방사성 동위 원소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하면 이 세포가 사멸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방사선 의약품은 67종입니다. 요 플루빅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노바티스 거예요. 그래서 노바티스도 노바티스지만 아까 말씀드린 릴라이릴리, 바이엘 이런 데가 방사선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가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BMS, 릴라이릴리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DC가
항체 의약품의 새로운 분야를 열었듯이 방사성 의약품이 기존 방사선 치료가 가진 특이성에 정밀성을 더해가지고 기존 약물 전달 방식과는 다른 고유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고 플루빅토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사선 의약품에 대해서 왜냐면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ADC 좋죠. ADC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그러나 이미 10배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10배 올라간 종목을 10%나 20%나 뭐 더해서 100%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먹으려고 사는 거는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산업을 연구하는 교수면은 지금 ADC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투자를 하는 사람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미래에 그 밸류가 그 가치가 발현되는 섹터를 미리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쫓아가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고 이런 기법도 있는 거죠.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 제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1번 한번 쳐주세요. 아, 여기 지금 여기에 저기 한국경제TV에 제 채널 좀 올려주세요. 네. 한국경제TV에서는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별로 얘기를 잘 안 하시네. 그런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어디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경제TV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종목이나 찍어주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첫 번째 정리 한번 해볼게요. FDA 국장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은 신속 승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왜 코스닥이 바이오 섹터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ADC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은 또 게임 체인저가 방사선 의약품, 그러니까 라디오 파마시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그럼 방사선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조금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얘기해도 되죠? 종목 싫어하시나 여러분들? 종목 얘기하면 왜 방송에서 종목을 얘기하느냐? 종목 얘기해요 말아요? 종목 얘기해라 라면 1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좀 넘어와 주세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제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지금 두 분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찍으면 지금 종목 얘기하지 말아라. 왜 쓸데없이 종목을 얘기하냐? 당신 삼류 전문가냐? 아니요, 저 삼류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 혹시나 저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 그 프로필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다 아는데 우리 지금 경제TV,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저 사진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살쪘을 때 찍은 사진. 네, 됐어요. 그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종목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면 지금은 방사선 뭡니까? 뭐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디오 파마시, 방사선 의약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HTS 종목을 먼저 보고, 자, 그 다음에, 셀비온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다음에 왜 이거 설명드리는 줄 아세요? 저 욕 안 먹으려고요. 예. 그 다음에 리포트도 띄워주세요, 오늘. 예. 리포트도 띄워주세요. 예. 저 왜 이거 보면, 저 욕 안 먹으려고. 예. 리포트 띄워주세요, 셀비온. 네. 오늘 나왔어요, 리포트. 네,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가 나왔냐면, 대충 한 30페이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25페이지 정도 나왔습니다. 리포트 띄워주세요. 요거. 셀비온 리포트.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셀비온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이름 좀 어려워. 그쵸? 플루빅토라고 노바티스에서 만든 전립선 암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플루빅토에서 만들었대. 노바티스에서 만든 플루빅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ORR이 잠시만요. ORR이 몇 퍼센트냐? ORR이 30%인 것 같아요. 네. 네, 30%인 것 같아요. 대충. 네. 그래서 오늘 나온 겁니다. 이거 뭐 며칠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셀비온 전립선암 치료제 조건부 허가 승인이 카운트되고 있다. 이름은 굉장히 어렵죠. 포큐보타이드. 이거 뭐 이렇게 좀 쉽게 좀 짓지 이름을. 그래서 방사선 치료에서 상용화 임박했다. 그래서 객관적 반응률 ORR이 36.9%로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루빅토 그거가 얼마나 팔리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얼마나 팔리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암 관련입니다. 이거 국장도 바뀌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팔리는지 바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세요. 플루빅토가 얼마나 팔리는지. 요게 플루빅토 노바티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출시 이후 매출 추이입니다. 요게 100만 달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냥 오른쪽만 볼게요. 맨 오른쪽만. 정신없어. 371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1000만, 억이잖아요. 분기별입니다. 이거 1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3억 7천만 달러니까 얼마예요? 5천억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환율이 워낙 그러니까. 그럼 5천억이 1년에 얼마 팔리는 겁니까? 이거 맞아요? 100만, 1000만, 억. 그렇죠? 371. 그럼 맞죠? 100만, 1000만, 억. 그럼 5천억이네요. 그렇죠? 그럼 1년에 2조 팔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1번 쳐주세요. 맞으면 1번. 네. 맞아. 2조 맞죠? 예. 2조 맞잖아요. 2조. 예. 2조 맞죠? 2조가 팔리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런 약은 뭐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마진은 뭐 50%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약입니다. 뭐가?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그런데 객관적 반응률은 우리가 더 좋아요. 일단은 아시아인 대상으로 해서 임상 이상 결과 나온 그 동그라미 이렇게 2개 있는 거 있죠? 피디님 그거 좀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객관적 반응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 반응률 Objective Response Rate ORR
보면 왼쪽 빨간 게 뭡니까? 셀비온입니다. 54%. 오른쪽이 뭡니까? 노바티스입니다. 30%. 이거는 물론 인종마다 틀리고 나이마다 틀리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아무리 봐도 노바티스보다는 항상 높다.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부작용입니다. 부작용도 훨씬 낮습니다. 셀비온이. 근데 갑자기 그러면 오늘부터 왜 난리를 치면서 왜 셀비온을 얘기하고 있느냐? 욕 안 먹으려고요. 네, 이 농담인데 셀비온은 이미 바닥입니다. 바닥. 네.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무슨 나는 5% 단타 치려고 그러는데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 무릎도 아닙니다. 신발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좋은 회사가 시총이 2,300억, 400억 한다? 말도 안 되고. 이거의 경쟁자인 플루빅토, 노바티스는 지금 1년에 2조를 팔고 있다? 세 번째, 조건부 승인이 지금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026년 상반기에 조건부 허가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 유명한 병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병원 아시죠? 그런 병원과 그 다음에 또 이런 방사성 관련된 또 병원도 아시죠? 그 병원들의 의사들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전언을 좀 듣고 있습니다. 퓨처캠, 이재근 퓨처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퓨처캠 좋죠. 퓨처캠 좋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퓨처캠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퓨처캠 주주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퓨처캠 좋다고 얘기했어요. 퓨처캠도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FC705라고. FC705라고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방사선. 그런데 ORR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환자 표본이 셀비온은 76명인가 그렇고요. 퓨처캠은 환자 표본이 20명입니다. 퓨처캠 좋습니다. 저한테 퓨처캠 또 주주들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팩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팩트를. 임상 이상에서의 셀비온은 78명이고 그 다음에 퓨처캠은 표본이 제가 알기로는 20명이다. 만약에 제가 틀리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고 싶죠. 현명아님. 지금 저는 이 셀비온에 대해서 내지는 이 라디오 파마시 이 새로 나온 트렌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오셈 얘기하시고 대한유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명아님 대한유화 사셨다면서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셀비온 전리산업 치료제 여러 가지 국장도 바뀌었고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12월 달에 이제 파이널 무슨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러고요. 내년 초라고 그러니까 되게 먼 것 같아. 그치? 한두 달 있으면 끝나는데. 그때 이제 신속 허가가 나올 수 있고. 보통 이런 정도의 수준의 치료제라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2조, 3조, 4조는
충분히 이런 겁니다. 또 제가 또 이것도 욕먹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젠백스가 이게 시총이 얼마입니까? 이 시총이 이건 내가 쓰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얼마야?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네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하한가도 가고 그랬습니다. 젠백스 가지고 계시는 주주님들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안정성을 확보했고 뭐 유의성을 확보했고 뭐 말을 돌려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P 밸류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서 이 젠백스가 100만 원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팩트는 이런 종목도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정말 가치가 어쩔 때는 부풀려져 있고 어쩔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가치는 변동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좀 한번 봅시다. 또. 네. 자, 저한테 좀 건너오시고요. 한국경제TV 있는 제 주소로 건너서 구독하고 좋아요 좀 해주세요. 그거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써주세요. 반도체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할게요. 네.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AI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2개를 만든다면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FDA 국장이 바뀌었다라는 거 하고 GPU 감가상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GPU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다 1번, 안 들어봤다 2번. GPU 감가상각. 반도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련님. 예, 그러면요. 예. 예. GPU 감가상각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난 GPU 감가상각 들어봤다 1번, 안 들어봤다 2번. 웬만하면 안 들어보셨군요. 웬만하면 안 들어보셨네. 마이클 그 사람 이름 뭐야? 숏으로 좀 돈을 벌겠다는 마이클 베리인가요? 예전에 2008년도에 모거지 백트 스크립 MBS 공매도 해서 엄청나게 돈 많이 번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계적으로 전부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M7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GPU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클라우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애들이 GPU를 6년 동안 쓴다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년. 그러면 만약에 3년 동안만 쓸 수 있다면 감가상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겠죠. 맞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GPU를 샀어요. 이게 GPU야. 이게 GPU야. 샀어.
근데 이걸 내가 6년으로 감가상각하는 거하고 3년으로 감가상각하는 거하고 얘기가 틀려집니다. 3년으로 감가상각하면 100원에 샀으면 33원씩 감가상각해야 되고 6년으로 하면은 17원씩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그 GPU는 2, 3년뿐이 쓰지 못한다. 한 3년뿐이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AI 기업들이 이익이 사실은 착시다. 왜냐하면 AI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버는 건 이 GPU를 오래 쓴다고 가정을 했고 감가상각을 그만큼 그 기간 동안 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이익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거다. 이런 논리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어렵지 않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1번 쳐주세요. 요 정도는 뭐, 예. 아니, 자꾸 어렵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예? 1번 쭉 한번 쳐주시고, 예. 쭉 1번. 이해했으면 1번 쭉 한번 쳐주시고, 예. 뭐, 얼마나 지금. 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GPU를 정말 3년뿐이 못 쓰나? 그 옛날에 그 메타에서 라마 이런 거를 갖다 연습시킬 때요. 3년 안에 고장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4분의 1은 고장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훈련용 GPU였습니다. 훈련용 GPU는 뭐냐면요. 24시간 GPU가 돌아가는 아주 혹사를 시켰습니다. 혹사를 시킬 수뿐이 없죠. 근데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품질이 개선됐어요. 당연히 개선되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두 번째, 훈련용은 이렇게 혹사를 당하지만 실제로 쓰는 GPU는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혹사를 당하지 않습니다. 훈련용 GPU는 AI를 배우게 만드는 장비고요. 부하가 높고 수명이 짧지만 추론용 GPU는 이것은 답변하거나 실행하는 장비입니다. 부하가 낮습니다. 그래서 AI 기업들이 지금 훈련용은 지나갔고요.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추론 쪽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GPU의 평균 수명이 6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GPU의 감가상각 논리는 AI 버블의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어저께 차트 중에서요. 현금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 순현금 흐름하고 캐펙스 그래프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어저께 거 중에서 지금은요. 돈이 많고 돈을 벌고 있고 그다음에 초기 단계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얼마인지 모릅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보죠 뭐.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숨을 쉬면서 지금 보합이네요. GPU를 너무 오래 쓴다고 가정한 이런 소위 이상한 논리의 감가상각을 적게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크게 보인다. 다시 말할게요. 감가상각을 적게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참 재미없어요. 그렇죠? 결론은 AI 버블은 없다.
어저께 DDR5가 또 한 10%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그래프 그거는 뭐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만 황당하죠. 그리고 그 얘기 아시나요? 저 이 얘기도 했어요. 그 HDD 있잖아요.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우리 컴퓨터에 쓰는 거 요새는 플래시 메모리나 ESSD로 쓰지만 그거 지금 구하려면요. 아니 저희는 구할 수 있죠. 요만한 거는. 그거 구하려면요. 그 데이터 센터가요. 그 얼마 전에는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2년 기다려야 된대요. 2년.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 8분 남았는데요. 또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오셔가지고 너무 안 해주신다.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우리 한국경제TV 쪽에서 보시는 메리골드님, 아리온님, 신원비수 몰빵님, 꿈꾸는 겨울나무 왓슨님, HJ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 채널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정윤선님, 블루님, 김준철님, 정영민님, 예, 돈나무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위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모간 스탠리의 그 애널리스트 옛날엔 제 후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딴 데로 또 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간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비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세장이 오면 17만 5천 원까지 간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85만 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 했고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SK 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간 스탠리가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발행한 그 장본인이죠.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경쟁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메모리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21년 8월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 제목의 보고서로 반도체 업황의 다운사이클을 예측한 이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좀 약간 우스워서 말씀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너무 쉽다. 업사이클에 사면 된다. 무슨 얘기야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뭐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슈퍼 사이클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무섭습니다. 이 무섭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농담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얼마큼 무섭냐면 혹시 반도체가 옛날에 mRNA 백신처럼 그렇게 모자라서 혹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모자라서 너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뭐 20불 5불에서 20불이 되고 30불이 되고 뭐 50불이 되고 100불이 되고 그래서 이거 조금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나중에는 산업에 이럴 정도로 무서워지고 있어요. 가격이. 이야 참.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뭡니까?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 반도체가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2차적인 아주 그레이트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나 펀드멘탈과 가격과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옆으로 길고 쉬고 갈 수는 있죠. 분명히 아주 본격적인 2차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아니고 롱텀 그로스 섹터이면서
변동성이 줄어든 아주 스테이블한 섹터이면서 반도체의 전통적인 반도체, 레가시 반도체는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람, 그 반도체 관련된 아주 큰 미국 회사의 CEO, 실리콘 모션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팬데믹이다. 반도체 팬데믹. 그래서 반도체가 내 거가 조금 천천히 간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종목은 하나만 말씀드렸죠. 하나만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낸드 쪽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뭐였더라? 네오셈이라는 종목 아주 좋아합니다. 한미 반도체 조종받아서 매우 좋아하고 HBM3E4 쪽에 이제 그 수주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조금 딜레이 됐어요. 지금 가격을 얼만큼 인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HBS에 관련된 얘기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High Bandwidth Storage, 메모 HBM 말고 HBS. 그것도 TC 본도를 쓸 수뿐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는 지금 당장 조금 그러네. 요때가 투자의 기회이긴 합니다. 단기적인 투자도 가능해요. 제가 단기적인 것은 한 2, 3주. 단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못 하니까. 중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고.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역시 진입 장벽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 채널을 통해서 시청해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많이 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질문들이 없어서 근데 종목 질문은 잘 우리가 대답을 못 하니까 이거 어떻게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런 거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리나 여러분 생각하는 섹터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그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